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 속을 썩여왔던 언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했고 심지어 중년이 된 지금도 똑같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에 조카들까지 뒷전이고 늘 밖으로만 돌아다녀서 언니의 뒤치다거리는 늘 동생 김 씨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를 등 돌리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언니 때문에 평생을 시달렸다는 50대 사연자의 지금 얘긴데요. 진짜 이게 제보자 사연자보다 무려 5살이나 많은 언니인데도 이 얘기만 들어보면 완전히 막내 동생, 저 어린 막내 동생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씨에게는 5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일도 많았고 친구랑 싸우거나 친구들과 몰래 술을 마시고 다니는 등 말썽을 많이 피운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제보자에게 비밀로 해달라거나 부탁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제보자는 언니와 다르게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언니를 보면서 속도 많이 상하고 화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아까 박 교수님께서 그 피식대학 얘기를 하시면서 양양이라고 몇 번 얘기하신 것 때문에 네. 좀 수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영양, 경북 영양이고 강원도 양양이고. 죄송합니다. 예, 영양. 영양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한 배 속에서 난 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네,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정말 이제 결혼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리고 친척들도 시집을 가기는 가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고요. 이 제보자께서도 언니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제 내심 기대도 하고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도 언니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부모님께 계속해서 손을 벌렸고 형부가 돈을 그래도 제때제때 잘 성실하게 벌어다 주는데도 어디다 쓰는지 늘 돈이 없다. 이렇게 아주 푸념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걸 보통 좀 젊었을 때 그렇게 철없이 행동해도 엄마가 되고 나면 그 그렇죠. 모성애로 많이 바뀌는데. 정신 차리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심지어 좀 더해졌어요. 손주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예뻐해서 그 손주를 많이 이제 돌봐주셨는데 이 언니는 아기 낳고 나니까 이제 더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 더 부모님께 맡기고 이제 밖으로 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박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대단하죠. 언니 신혼집이 부모님 집하고 얼마 멀지 않아서 자주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거의 외출만 했었고요. 부모님 집에 간 김에 부모님은 또 집에 간다면 밀린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허리가 휘도록 좀 일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언니가 가면 외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았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봤을 때는 알겠죠. 술 마시거나 남자 만나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고요. 형부가 좀 멀리 살았다고 해요. 2주일에 한 번씩 정도 왔다고 하는데 주말 부부구나. 그래서인지 언니가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찜찜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보통 아이도 낳고 이렇게 엄마가 되면 철이 들잖아요. 예? 이거는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 초조카 이후에 또 늦둥이 조카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나이 드시다 보니까 케어를 못하니까 이 김 씨가 대신 케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생기게 많이 생겼는데 언니는 이제 친구들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러 다니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랴, 또 애들 갈 때까지 자게 되면 일어나지 않고 애들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니는 자기 친구의 애들을 데리고 자기 초조카 있잖아요. 그한테 맡겨놓고 며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오니까는 초조카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니까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 씨한테 울면서 엄마가 안 온다고 하소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꼴이 엉망인 거죠. 청소는 엉망이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 씨가 이제 청소하려 냉장고 채워야 되고 그 집을 자주 들여다니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은 김 씨가 저 아이들이 엄마로 착각할 정도로 저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니는 집안일에 관심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모를 이웃들은 아유 엄마가 왔네 막 이랬을 정도로. 자, 지금 사연자 제보자분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 정도면 그 언니의 행동은 거의 아동학대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 씨가 조카들을 많이 챙겨왔던 건데요. 하지만 김 씨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이전만큼 조카들을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는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했다고 하고요. 언니가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일도 계속되면서 참다 못한 김 씨는 형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조카들이 너무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김 씨는 형부에게 언니와 조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부가 벌어다주는 돈을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한테 쓰지 않는다. 아이고야. 생활비를 언니한테 주지 말고 형부가 악착같이 모아라. 그래야 산다고 세상에. 말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는 형부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차마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워서 회피해왔던 게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이 언니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건 대책이 없으니까 형부한테 진짜 이러다가 좀 형부네 가정 큰일 난다. 이거 진짜 단속 좀 이렇게 가셨구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이모니까 이모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형부라도 돈을 좀 모아서 이 가정을 좀 잘 지켜야 아이들도 정상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록 내 언니기는 하지만 애들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형부가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큰 사달이 났습니다. 어떤요? 언니가 이걸 이제 들었어요. 뭐 예상은 했겠죠. 그럼 들었으면 이제 언니랑 한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하셨겠지만 언니가 와서 이제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이 그냥 자매간에 할 수 있는 폭행이 아니고요. 와서 얼굴 주먹으로 그냥 팍 때리고 머리는 바닥에 내리치기도 해서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뭐야. 얼굴에는 뭐 피멍이 가득하게 됐고요. 뒤통수에는 큰 혹이 날 정도예요. 이것도 끝나지 않아서 이제 남편이 이제 뜯어 말려가지고 싸움이 일단락이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응급실에 가야 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일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언니가 정말 죽일 듯이 때렸고 뭐 언니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고소를 하려다가 그 남편분이 말려서 겨우 참으셨대. 자, 그런데 이번에 어버이날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기막힌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부모님이 네가 언니한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먼저 좀 연락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부모님도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좀 심하게 했고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먼저 용서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동생을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부모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괜히 또 오지랖 부렸냐, 가만히 있을 걸 그랬냐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언니가 막무가내로 날 폭행을 했는데 화해를 권하는 이 부모님, 진짜 그래서 내가 유별난 거냐, 내가 너무 뭐 잘못한 건가, 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고민거리인가 싶어요. 저는 당연히 의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언니라. 저도 양 앵커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의존해야 되는데 고소하는 것만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면 화해하려고 그러면 언니가 동생한테 찾아와서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면은 화해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화해하고 싶으면 언니가 찾아와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자, 교수님은요? 네, 뭐 이 동생이 어쨌든 그 형부한테 가서 뭐 일렀다라는 걸로 이제 언니가 화가 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생도 기회가 있다면, 근데 여기서의 기회는 이 언니가 기본적으로 뭐 애들 놓고 외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어떤 남자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아이들은 방임이 되고 돈 문제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동생이 동생으로서 또 이모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니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니도 화해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뭐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면 억지로 지금 뭐 서로 뭐 친한 게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이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언니와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는 이제 사실상 좀 포기한 면이 있어서 언니랑은 평생 안 봐도 되는데 조카들 걱정이 진심이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둘째 아이는 사실 이제 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이래서 이모로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엄마가 방임한 상태고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 이모하고도 싸운다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형부하고 의논해서 아이를 좀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사과를 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좀 소개해 주실 거 없어요? 지금 많은데요. 그 아동 방조라는 댓글도 많았고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이 내용에 몰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